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가 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노인교도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 범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실태 정도가 어떤고 하니 특히 독신 여성 노인들에게 교도소가 천국이 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를 가기 좋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공짜 밥과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독한 사람도 교도소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곳에 절대로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살던 사람도 그곳에 다녀오면 폐인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 여성들이 사소한 도둑질을 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같은 또래의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목욕 서비스와 화장실 이용 시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의 죄목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좀도둑질로 교도소에 입소합니다. 이는 정부, 민간 부문 어디에서도 여성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연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은 여전히 교도소가 더욱 편리한 사실상의 요양원이라고 말합니다. 노인 범죄는 일본의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사회 변화에 부적응하고 고립된 노인들의 불안이 분노로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범죄율을 줄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사회의 실상이지만 일본보다 더 빠르게 아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세계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합심해서 그 지혜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 앞을 덮칠 것입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80세를 넘겨 산 한 부자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습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추에게 주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이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습니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주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 친구보다 불행할 때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한 노인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에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준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합니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위에 얘기했던 먹먹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지인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나의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직위, 권력,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 혈당, 당뇨,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죠.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쉼이 있건을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립디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도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인생 후반전을 마주한 분들을 위한 인생 조언 4가지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아라.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긴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유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